비디오에 변화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청각 정보를 더 많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웸스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언어를 익히는 원리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영어를 배워온 방법은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어인 영어는 외워서 되지가 않지요. 이미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하셨고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경험했고 그래서 기존에 외우는 방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언어를 익히는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오감을 이용해서 어떻게 언어를 익혀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is very difficult to change humans' thinking.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장면들은 유튜브에서 따온 한 장면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단어를 문자로 쓰지 마시고 소리로 듣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문자로 책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눈앞에 문자를 쓰실 거예요. 어찌됐든 한번 노력해 보시죠. 자, yes 하면 yes입니다. yes 하면 yes예요. 자, 여기서요, 절대로 눈앞에 문자를 쓰지 말고 소리로만 해보십시오. 자, yes 하면 yes입니다. 그러면 yes 하면 뭐죠? 아마 여러분들 이미 문자로 쓰시고 이거요 하셨을 겁니다. yes 하면 yes고요. yes 하면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원어민들은 yes 라고 합니다. yes 하면 IG가 됩니다.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캠브리지, 옥스퍼드, MIT, 하버드 아주 많은 그 수많은 똑똑한 학생들이 전부 다 yes 하면 yes, yes 하면 yes 이러고 있습니다. 왜냐? yes는 yes라는 이 소리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것을 생각하면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e를 붙이면 IG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yes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그동안 영어를 배웠던 방법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언어를 익히는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서 이제 정말 되는 영어 훈련법으로 영어를 하시자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우리 뇌의 브로카 영역과 페르니케 영역을 활용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뇌에서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을 활성화해야 외국어를 익힐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오디오를 들었었을 때 우뇌에서의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만약에 우리가 말하기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말하는 영역과 듣고 이해하는 영역이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이 그림에서 전반적으로 뇌가 활성화되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감각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지요. 바로 미각, 후각, 촉각, 청각, 시각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각각의 감각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미각은 1%, 후각은 2%, 촉각은 3%, 청각은 7%, 시각은 나머지 8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시각 쪽에 집중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요, 이 뇌의 앞쪽에 있는 이 공간이 바로 눈의 위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감각기관이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이 87%씩이나 차지를 하는 것이고요. 시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각이 중요하다고요? 그럼 우리가 문자를 보는 것이 아주 잘하고 있는 거네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하지만 여러분, 문자라는 것은요, 언어를 표현한 상형기호입니다. 우리가 문자를 보고 어떤 것의 이미지를 바로 떠올리질 못하죠. 문자를 보고 그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한 단계 거쳐서 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 문자를 통해서만은 우리가 그 이미지를, 그 느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각을 활용해야 할까요? 많은 유튜버 분들도 이렇게 쉐도잉 하세요, 저렇게 쉐도잉 하세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어떤 유튜버 분은요, 비디오를 보면서 무조건 처음부터 받아쓰기를 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했을 때는 그분들이 제가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대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웸스의 이론은 철저하게 뇌과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감각기관에서 87%를 차지하는 시각을 활용해야 하는데 여기서도 또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쉐도잉을 하기 위해서 어떤 비디오를 사용해야 될까요? 아무 비디오나 내가 좋아하는 것 하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어떤 두 남녀가 대화를 하고 있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본다고 했을 때요, 두 남녀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까지 시각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차가 지나가기도 하고 노점상에 있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대화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뇌가 처리해야 되는 시각적인 정보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청각 정보에 많은 리소스를 할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듣는 훈련이 잘 되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비디오를 통해서 훈련을 하실 때는 시각적인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디오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비디오에 변화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청각 정보를 더 많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듣기가 훈련이 된 다음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의미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시각적인 변화가 많은 비디오를 사용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안 됐던 외우기 방식이 아닌 정말 의미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오감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시각을 활용하되 아무 비디오나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의 변화가 적은 비디오를 활용하심으로써 청각을 훈련하고 그 후에 시각적인 변화가 많은 비디오들을 통해 여러분이 원어민들의 생활 속에서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훈련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표현하시고 싶은 것을 마음껏 영어로 표현하는 그날까지 웸스와 함께 cheer up! 오늘은 여기까지. That's it for today!